안녕하세요. 홍성 YMCA입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홍성 풀뿌리 자치학교 이름으로 홍성군 군위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위원회도 들어가면 좋고 정례회 임시회도 모니터링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아직 여건이 되지 않아서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홍성에서 처음으로 민주당이 군위의 반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10월 5일 행복복지위원회 기획감사 담당관과 행정지원과 이 두 개 부서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담당 부서 이야기하기 전에 좀 총론적인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작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떤 것이 좋아졌냐면 이상근 이장님 재직 시절에 카메라를 소회의실과 대회의실에 각각 4대씩 설치하고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1억 3천만 원 정도 돈을 썼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그 카메라를 쓰지 않았어요. 올해는 하루는 산업건설이, 하나는 행복복지위원회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중계를 해주고 있어서 좀 접근성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대회의실은 방청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서 좀 여건이 좋았는데 소회의실은 간이 의자에 앉았어 됐고 의원석이 워낙 의자가 커서 앞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되게 좀 답답하고 의자도 불편하고 좁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의원 의자를 줄이고 그 방청석을 좀 좋은 의자로 고정식으로 좀 설치를 해서 방청 여건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자료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집을 구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기자들한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은 현직 위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바로 전날 막 밤새도록 복사해갖고 나눠주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와갖고 빨리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답변 자료 검토하고 들어가서 모니터링하고 그랬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기획감사 담당관 쪽 실에서 한 달 전,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하면 추가로 확보해주겠다는 이야기를 이번에 들었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기획감사 담당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용역조사 타당성 이야기가 처음에 나왔었는데요. 수의계약은 2천만 원 미만일 때 이제 공개 입찰해서 계약을 맺는데 이게 타당성 문제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김기철 의원의 발언의 그 자료에서 나왔었는데요. 교육체육과에서 진행하는 홍주 젊음의 광장 건립 타당성 용역인데 2018년 3월 12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진행되었습니다. 오타가 있어서 지금 이게 17억 8천 17억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 오타라고 보고 이 단위를 1,000원을 1,000이라고 낮추면 한 1,700만 원 선인 것 같아요. 그냥 오타라고 생각을 좀 가져보고 좀 보면 과업 수행하는 그 용역 단체가 사회안전예방중앙회예요. 근데 과업 내용이 숙박시설과 골프장 및 골프 염수장, 다목적 공연장, 수영장 설치입니다. 홍주 젊음의 광장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젊음의 광장 건립이라고 한다면 우리 젊음의 광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뭘 생각할까요? 뭐 흔히 관공서에서 좋아하는 홍보 동영상을 막 버스킹하고 뭐 비보잉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막 신나게 뛰어놀고 가운데 뭐 분수 있고 뭐 쇼핑거리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영상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골프장과 골프 연습장이 왜 젊음의 광장에 있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양반만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게 작년에 어떤 감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감사할 때
저희가 천주교 성지라서 그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많이 오는데 먹을 것도 없고 놀 것도 없고 그리고 쉴 것도 없다는 문제가 있어서 감사 제기가 작년에 뜨겁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그 답변이 우리가 양반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홍주성 안에 주막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좀 구성해 보겠다라는 식이었습니다. 작년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왜 직접적으로 공모가 되지 않고 성지순례 하는 사람에게 양반만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이거를 채우려고 할까라는 의문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요. 그 용역 금액도 지금 원래 수의계약으로 2천만 원 미만으로 공개 입찰을 하는 것이 이제 전형적인 일인데 양반 마을 만들기는 지금 4천만 원대의 수의계약으로 지금 용역이 진행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 담당관은 그 홍성군의 모든 부서를 종합하는 그 기획실이거든요. 이게 되게 종합 부서고 상위 부서고 되게 중요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 담당관의 그 감사 때는 각 부서의 그 감사 내용이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 기획감사 담당관 공무원은 저 잘 모르니까 해당 부서에서 해당 부서 감사할 때 그때 다시 물어보십시오. 이거는 교육체육과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 6개에서 7개 정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승천 의원이 아예 처음부터 이거는 제가 감사 자료로 해놓긴 했지만 결국은 해당 부서에다가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죠? 해서 담당관이 네 해서 아예 물어보지도 않았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좀 공무원 분들이 참 수고하고 어려운 복잡한 일들을 많이 한 거는 제가 많이 응원하고 있지만 좀 감사만큼은 좀 성의 있게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그 보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각종 감사 현황에서 농어촌 버스 손실 보상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감사가 나왔던 게 있었는데요. 조례가 없이 상위법 기준으로 보상을 했기 때문에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어촌 버스 노선에 대한 권리는 몇 년일까요? 우리가 임대 계약하듯이 5년? 10년?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노선은 평생이에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그 상속으로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버스가 그 손실이 계속 나면 어쩔 수 없이 구는 지원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그 손실 금액으로 농어촌 버스는 끊임없이 운영되고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뭐 1,000원 택시, 100원 택시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면 단위까지는 버스가 흑자 노선이 꽤 있어요. 근데 리 단위로 더 들어가면은 뭐 이제 그 큰 버스에 이제 한 명 타시고 아예 안 타시고 하시면서 작자를 크게 내죠. 그렇게 깊숙이 들어가면서 배차 간격도 더 길어지고 그렇게 돼서 적자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100원 택시, 1,000원 택시를 그 버스 노선을 줄이고 그 리단위의 그 이동을 택시로 메꾸면 택시도 사양 사업에 진입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부양될 수 있는 가치를 마련할 수 있고 버스도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죠. 통영에 가게 되면 그 버스 노선을 그 줄이고 그 다음에
그 택시로 그 나머지 노선을 이렇게 채워서 버스의 흑자 노선을 다시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배차 간격이 줄게 돼서 한 시간마다 그 무조건 배차가 되게끔 이게 배차를 해서 관광객이 많아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선권은 한번 가지면 평생이기 때문에 다시 가져가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조율해서 윈윈할 수 있는 방법들을 되게 구상해 볼 수 있거든요. 어렵지만 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구 정책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좀 아쉽게 됐던 것 같아요. 인프라를 늘려야 된다. 직접 지원 갖고는 어차피 안 된다. 뭐 출산해서 300만 원, 1000만 원 준다고 사람들이 올까? 그리고 대학생들 주소지 바꾼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혹은 반영구적으로 더 양보해서 효과적인 인구 정책이 될 수 있을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셨어요. 특히 그 대학생들이 그 주소지를 이전하는 데에 있어서 6개월마다 10만 원씩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음을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기획감사 담당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면밀히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인프라가 간접적인 인프라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는 되게 긍정적으로 들을 수 있겠지만 아주 좀 추상적인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인구 정책은 대부분 옆에 있는 동네 인구 뺏어오기예요. 엄청난 레드오션이에요, 이거는. 되게 경쟁적이죠. 그래서 옆에 신도시가 생기면 인구가 다 뺏겨요. 그래서 그 인구를 뺏기기 싫으니까 지자체에서는 세금을 투자해갖고 사람들한테 현금을 주죠. 그러면 사람들은 현금 받고 나갈 수 있어요. 지금 청양이 결혼하고 주소지를 청양으로 하면은 몇백만 원 주고, 아기 태어나면 1000만 원 주고 막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 돈은 받으면 끝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반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그것을 당장 지금 뺏어온다고 해서 인구 소멸 혹은 지자체 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요? 되게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이 돼요. 오히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동네, 일을 할 수 있는 동네, 그리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동네를 만드는 이런 간접적인 인프라가 되었을 때 아이를 낳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요즘 청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 낳는 건 희생이고 결혼도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제 어른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간된 도리로 너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편하죠. 그리고 가장 가슴이 아픈 게 아기 낳으면 애국자라는 표현이 되게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왜 아기 낳으면 애국자입니까? 제가 애국하기 위해서 아기 낳는 건 아니에요. 제 아기를 가지고 그리고 가정을 일궈서 저희의 삶을 살고 싶어서 아이를 낳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애국자가 되고 그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 서야 되는지, 그거 참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이를 홍성에서 낳기도 되게 어려워요. 이를테면 홍성에서 지금 출산을 받아주는 산부인과가 의료원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의료원도 2년 전에 신생아 집단 감염 나갔고 지금 조리원도 폐쇄됐고 산부인과에서도 거의 출산을 받지 않잖아요. 제일 가까운 데가 아산입니다. 아산에서 원정 출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돌아와서 살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가 케어받을 수 있고 그리고 부모가 케어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지금 홍성구 IMC에다가 민원이 가장 많이 오는 것이 뭐냐면 가사도우미거든요. 가사도우미 어디서 구하냐? 그러면은
YWCA가 그걸 합니다. YMCA는 그걸 하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그러면 YWCA는 어딨냐? 제일 가까운 데가 논산입니다. 이런 식으로밖에 이야기를 못해요. 가사 도우미를 구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사회 안전망이 되게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홍성군은 인구 정책을 얘기할 때 내포에 몇 명 있고 홍성군에 몇 명, 홍성읍에 몇 명 있고 광천에 몇 명 있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가 아이 낳고 살만한 동네인가? 혹은 여기가 다른 데에 비해서 살만한 동네인가? 이거를 좀 고민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얘기로는 충남개발공사 수의계약건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충남개발공사랑 홍성군이랑 지금 계약한 게 되게 많아요. 일단 읍사무소 뒤편 2020년까지 도시재생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도 충남개발공사가 수의계획했고, 보건소 짓는 것도 읍사무소 옆에 있는 보건소 짓는 것도 충남개발공사가 지었고, 그리고 홍성초등학교 앞부분에 2022년까지 진행하는 도시재생도 충남개발공사거든요. 근데 충남개발공사가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적자래요. 그런데도 왜 충남개발공사가 홍성군이랑 계속 계약을 하게 될까요? 노성천 의원의 말에 의하면 충남개발공사가 지금 설계부터 감리까지 모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남개발공사가 맘 편하게 공사할 수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계속 맺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이 계약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이었는데요. 한 예로 우리 보건소 들어갈 때 주차장 입구 되게 좁잖아요. 거기서 접촉 사고가 되게 많이 납니다. 그리고 불법 주차도 많고 실제로 주차장도 부족하고요. 근데 그게 처음에 계약 맺을 때의 관계랑 이게 안 맞아요. 처음에는 그 더 넓은 주차장을 계약했거든요. 근데 지은 거 보면은 더 적은 거고. 그럼 이거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관리 감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용역 타당성 검사도 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맥락은 홍성군이 계약을 통해서 실리를 추구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 교류 현황에 지금 저희가 4개 도시에 MOU가 되어 있는데, 중국에 있는 해림시와 뭐 이탈리아의 작은 소도시에서 문화 그리고 역사 관련된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해림시에서 홍성 오기가 되게 불편하대요. 너무 외곽이고 직항도 없고, 그래서 이미 굳이 한국을 오는 것도 힘들지만 더더군다나 홍성까지 오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교류도 별로 없고. 이것이 어떤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홍성군이 유지를 하냐. 그냥 간판 달고 홍보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탈리아에서 그 오카리나 관련된 문화 그거를 이제 교류를 한다고 MOU를 맺어놓고서 지금 실적이 없지 않냐. 해림시는 김자진 장군 유적지인데 그거와 관련돼서 사업이 뭐가 진행되고 있냐. 그거를 통해서 홍성군이 어떤 이익을 구하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되게 큰 이슈가 됐었던 홍성군 청사 이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기획감사 담당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청사 이전 계획을 진행하는 것은 이제 군 청사 입지 선정 위원회가 이제 구성 계획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2016년에 지금 1차 선정 위원회가 개최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부지 선정도 못했고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것을 촉구했어요. 50명이 모여서 그리고 그 중에서 10명의 실무위원회를 다시 개최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으면 그 위원회는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아주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해줬는데요. 그래서 기획감사 담당관은 고창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오랫동안 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이전을 잘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자료만 봐서도 실적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보면 2017년, 2016년, 2018년 이렇게 진행을 되고 있는데 지금 텀이 2017년 8월 2일 날 실무위원회를 4차를 개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018년 7월 18일 그리고 5차 선정위원회 개최가 8월 3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위원회를 굳이 유지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청사 부지에 또 아울러서 우리가 또 문득문득 기억나는 것이 바로 홍성여자고등학교 부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홍성여자고등학교가 지금 과거에 홍성고등학교 자리로 이전을 했죠. 축사 악취 문제와 그리고 홍성고등학교가 내포로 이전하면서 그 공간이 비어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제 홍성여자고등학교가 홍성여자고등학교가 홍성고로 이전을 하고 홍성여자고등학교가 지금 비어있는데 그 군수님 공약에는 이것을 복지시설로 쓰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지 기관들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발표한 바 있었고요. 그래서 공무원 그 기획감사 담당관은 이미 도교육청과 이야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도교육청이 매각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김기철 의원님이 아니 내가 알아본 것은 매각 의지가 없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 규명이 제대로 된 거냐 라고 다시 질의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담당관의 정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게 많아요. 예산을 씀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2월금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뭔가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건물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먼저 주면서 예산이 막 집행됩니다. 건물을 지으려고요. 근데 문제는 부지를 안 사놔요. 그러면 그 건물을 지으려고 만들어 놓은 예산이 사고이열로 그냥 넘어가 버리죠. 그런 식으로 돈이 계속 쓰여질 때 쓰여지지 못하고 적시점을 놓치고 계속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효율적인 행정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바로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홍성군 밑에 있는 복지시설에다가는 홍여고 갈 준비를 다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탁탁탁탁 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홍여고를 팔 생각이 없거나 불확실하면 이거 완전 도박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대두됐던 기획감사 담당관 감사였습니다. 그 여기에서 조금 더 생각을 가져보면은 인구정책 문제 그리고 용역을 그냥 관행적으로 주는 문제 그리고 부지 선정의 문제 위원회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대두됐던 기획감사 담당관 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행정지원과는 네, 그 참 답변 열심히 해주셨고 감사 준비도 참 열심히 하셨는데 되게 보기 좋았어요. 재밌었고, 막 되게 부드러운 분위기였어요. 그 마지막에 빼고. 근데 이것을 듣다 보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행정 편의로 진행되고 민원이 불편하게 되어 있다. 민원 위주로 그 행정이 조직이 개편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행정을 중심으로 개편되어 있지 않나 편의가 행정 위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가로등 얘기하죠. 우리 가로등 어디서 관리하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에서 가로등을 관리합니다.
근데 어린이 공원은 누가 관리하는 줄 알아요? 어린이 공원에 있는 가로등은 산림녹지과예요. 공원이라서요. 그러면 우리가 길 가다가 가로등이 깜빡깜빡거리고 꺼져 있어요. 그러면은 홍성군에도 전화하죠. 그러면은 안전총괄과에다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 여기 어딘데 가로등이 이상해요. 좀 봐줘요. 그러면 저희 부서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에 전화해 주세요. 그럼 산림녹지과에 때 전화하면 저희 건가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이에요. 시골에 있는 그리고 홍성군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마을회관은 경로당이랑 같이 쓰여요. 왜냐면 홍성군이 초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마을회관의 그 역할이 경로당이랑 같이 갑니다. 근데 한 건물에 두 개가 같이 공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상위법이 달라서요. 왜냐면 네 달라서 어려운데 이것도 사람들은 똑같은 장소에 경로당 겸 마을회관 겸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부서가 다르니까 따로따로 놀죠. 그러면 중복해서 행정이 지원될 수도 있고 그리고 불필요하거나 아니면은 그 대응이 늦을 수도 있죠. 좀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마을회관에 대한 생각을 좀 달리 했어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청년이라는 단어는 4, 50대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정보화 교육을 지원을 많이 했어요. 홍성군이. 저희라고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버릇이니까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그냥 말버릇 때문에 저희라고 하는구나. 이제 홍성군입니다. 네. 정보화 교육을 진행을 하면 그거를 계속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그럼 컴퓨터가 있으려면 인터넷이 되어야 되고 프린터가 있어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부가적으로 진행이 되죠. 근데 마을에 간에 통신비가 지원이 안 되거나 그리고 컴퓨터 기기 프린터가 지원이 안 되거나 뭐 이런 문제를 그 이야기한 분이 계시는데 청년들이 마을회관을 자주 이용하려고 하게 하려면 마을회관에 그런 정보화 시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청년들이 마을회관에 자주 들어가면 마을회관에 프린터 하나 뽑으러 가려고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 한번 얼굴 한번 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교류가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인데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젊은 사람 따로 나이 드신 분 따로 이렇게 진행되고 처음부터 경로당이랑 마을회관이 그 합쳐져서 운영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것을 노린 거일 텐데 그러면은 청년들이 노인회관과 경로당과 마을회관에서 같이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 행정이 진행돼야 되는 것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위원회인데요. 위원회가 홍성군에 있는 위원회가 87개예요. 그리고 위원수는 1129명인데 공석도 덜어 있고 그리고 의원 TO의 그 공석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의원님들이 그 의회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을 보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겠지만 공석에 대해서 먼저 공문을 보내고 그리고 이렇게 사전 협조를 하지 않으면 갑자기 막 이렇게 주묵구구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다른 거는 죽도 개발 문제입니다. 따끈따끈하죠. 우리 SK 그 에너지 자립섬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공중파 광고도 나고 해서 따끈따끈한 죽도인데 이 죽도를 준비하는 그 과정도 참 문제가 있어 보여요. 네. 일단 2016년에 기본 계획을 했는데 17년에 종합 계획을 한 번 더 해요. 용역을 두 번 준 거죠. 근데 다시 말해서 기본 계획이 부실하니까 종합 계획을 한 번 더 하는 거 아니에요? 충분한 용역 조사가 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장기 계획이 없으니까 계속 계획을 바꾸고, 그럼 주먹국으로 예산이 투영되고, 그러면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것처럼 계속 바뀌죠. 이것을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지지 않게 되면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돈을 따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계획이 바뀔 때마다 공모사업 내용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지순례로 오는 사람들 양반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그 수요를 채워야 되는 그런 언밸런스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수익 구조에 대한 타당성, 계획성이 좀 없어 보이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문병호 의원의 그 감사 당시의 말에 의하면 지금 죽도 민박이 한 사람당 16만 원이래요. 누가 죽도를 16만 원에 한 사람당 16만 원에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주민들과의 이런 신뢰성 있는 그 관광 상품화, 그리고 수익 구조와 그 중장기 계획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무구구식의 계획 용역 개발, 이거 좀 문제 있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행정지원과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처음 시간인데 저 혼자 있어요. 그래서 말도 막 더듬고 재미없었을 텐데, 다음부터는 계속 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게스트 분들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진행하면 좀 더 재밌을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거 전문성을 많이 가지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도 정확한 용어가 잘 나오지도 못할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당일날 바로바로 따끈따끈하게 이 녹음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이거를 듣고 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이 행정과 그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냥 알아서 돌아가거든요. 근데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일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함께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산림녹지과와 축산과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